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하고 운영 중인 충청남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이 세계 공공행정부문 노벨 평화상으로 불리는 UN 공공행정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UN 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세계 최고 권위 있는 상으로 지난 2003년 제정됐습니다.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 등 3개 부문에 걸쳐 전 세계 6개 공공기관의 정책과 제도를 뽑았습니다. 이번 상은 도정사상 처음이며 한국에서는 3년 만입니다. 도는 의사결정 과정 시민참여 보장정책 부문 중 혁신적인 발상, 정책 실행 방법, 구조의 도입 분야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다음 달 21일에서 23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2018년 UN 공공행정 컨퍼런스에서 수상합니다.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오늘 도청에서 강원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유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 TF팀을 신설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강원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내에 스마트팜 첨단 농업단지를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는 R&D 실증단지, 임대형과 리스형 스마트팜 단지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지난 29일 롯데백화점 상인점에서 미취업 여성 및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 찾아가는 여성 일자리 굿잡버스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굿잡버스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2개 기업체에서 현장 면접 실시 후 6명을 당일 채용 확정했습니다. 또한 업체 사정상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7개 기업체는 취업 상담사를 통한 이력서 접수 대행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굿잡버스는 전문 취업 상담사와 구인기업체가 1:1 맞춤형 눈높이 취업 상담, 스타기업 및 중소기업체 현장 면접 등 다양한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구형 특화 사업입니다. 등대올림픽으로 불리는 제19차 국제항로표지협회 컨퍼런스가 지난 2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4년마다 열려서 등대올림픽이라고 불리며 총회와 이사회 등을 통해 향후 4년간의 세계 항로표지 정책 방향 제시 및 항로표지 분야의 신기술을 홍보하고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에 이어 한국에서는 3번째로 열리며 4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 최초로 개최 지역명을 딴 인천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28일 옛 대전 엑스포 부지에서 사이언스 컴플렉스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세계가 2021년까지 6,302억 원을 들여 건립하는 사이언스 컴플렉스는 지하 5층, 지상 43층 규모의 복합시설입니다. 내부에는 호텔과 백화점 등 상업 문화시설과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들어섭니다. 대전시는 지난 10여 년 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던 대전 엑스포 부지에 사이언스 컴플렉스 건설로 대전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생기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자유여행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이색 숙소를 안내한 싸목싸목 묵고가소를 발간했습니다. 리플릿 형태로 제작된 홍보물은 광주의 대체 숙박으로 한옥스테이, 템플스테이 등으로 나눠 사진과 함께 15곳을 소개하고 도보권 추천 장소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옥스테이로는 100년 넘은 전통 가옥 다솜채, 고급스러운 한옥 호텔 오가원과 함께 인근 추천지로 1913 송정역 시장 등 예술의 거리를 담았습니다. 시는 방문객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광주 송정역 관광안내소 등 8개 안내소와 광주시청 1층 안내소에 홍보물을 비치했습니다. 한편 싸목싸목은 천천히라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로 여행객이 천천히 광주를 접하면서 정을 느끼고 듬뿍 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담았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의 대표적 배드타운인 도봉구 창동과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45층 규모의 창원문화 복합단지가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창동, 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국제 지명설계 공모를 진행해 시아플랜 건축사 사무소에 전환의 플랫폼을 당선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수직적 형태의 건물 외관은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게 한 오픈 스페이스월로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외부로는 공원과 광장, 내부에서는 코워킹 공간 등과 보행으로 연결됩니다.
또 건물 안에는 창업 창작 레지던스 공간과 창업 엑셀러레이팅 공간, 문화 집객시설 등이 배치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3년 완공되는 서울 아레나와 연계돼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국내 8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2022년까지 5년간 양양국제공항 취항 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 항공사 모두 취항 계획이 아예 없거나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가 이번에 취항 여부를 조사한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8개인데요. 조사 결과 진에어만 지난 3일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 국제선 정기 우수권이 있는 상해 노선 운항을 제시했지만 현재까지는 미개설 상태입니다. 또한 나머지 7개 항공사는 양양공항 취항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전북의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구는 재활용품을 선별해 리사이클할 수 있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을 공동 추진키로 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시설 개선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신규 설치를 추진코자 했지만 환경부의 2011년 폐기물 처리 시설 권역별 최적화 추진 전략에 따라 광역 집적화로 바꿔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정읍시의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을 비롯해 광역 매립장 12309가 밀집된 영파동 1원 404-2번지에 하루 30톤을 처리하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해 기존 수작업을 기계화해서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분산된 도시계획의 정보를 통합하고 시민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부산 도시계획 아고라 온라인 공간을 구축, 운영합니다. 부산시는 오는 30일부터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부산 도시계획 아고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시는 아고라 시스템을 이용해 시민이 직접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소리를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벤처기업 업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다양한 업종이 벤처회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마치고 29일 공포 즉시 시행됐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많은 업종에서 벤처기업을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6월 5일 23회 환경의 날을 맞아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청년과 여성을 위한 사람책 도서관인 경남을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환경 보전과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사람책의 대상이 되는데요. 행사에 관심 있는 도민은 온라인을 통해 6월 1일까지 참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환경의 날을 맞아 다양한 도민 참여 행사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전북 순창군이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밝은 순창을 만드는 연대는 28일 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탄원서를 배포하고 순창군수가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탄원서에서 순창군수는 지난 3개월간 수의계약을 통해 100여 건에 달하는 시설공사 총 10여가 원 상당의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임종열 대표는 순창군수가 최소한 예외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수의계약을 악용해 특정인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선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앞으로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반드시 사업 효과에 대한 분석, 평가를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재해 예방사업 효과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해 발생 시 복구 비용과 비교 시 3배에서 4배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사업 효과의 신뢰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면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 지역 등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요건을 완화, 적용합니다. 이번 조치는 핵심 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시와 통영시 등 8개 지역이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노동자 지원 방안의 일환인데요.
융자 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자는 고용 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또는 GM 군산공장 협력사에 재직 중인 노동자가 해당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경우 소득기준 요건이 완화 적용되고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